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꺼져 보이죠? 지방이 튀어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래 보이는 건가요? 진짜 딱 3분이면 돼요. 막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 뒤쪽 뒤통수에부터 시작해서 쇄골까지 이렇게 쭉 쓸어내립니다. 힘은 세게 안 주셔도 돼요. 피부 겉에 먼지 닦는다, 그 정도 느낌만 돼도 됩니다. 코 옆에서 시작해서 눈꼬리 쪽으로 눈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슥 부드럽게 풀어줘. 지금 마사지 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살살 반복해주세요. 광대 아래쪽에 손을 대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위로 올려주세요. 약간 눈 밑이 들려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눈밑 꺼짐, 눈밑 처짐,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눈밑 꺼짐이나 눈밑 처짐이 생기면 뭐가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눈밑이 꺼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화장도 안 바꿨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은 몰라요. 그냥 조금 늙은 것 같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 진료보는 분들 중에서도 눈밑 꺼짐이나 다크서클만 좀 정리해도 살 빠졌어요? 아니면 요즘 관리하세요? 되게 인상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말 듣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눈밑 꺼짐이 심해가지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으셨대요. 근데 본인이 그냥 이제 나이 탓이라고 그냥 넘긴 거예요. 제가 눈밑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간단한 처치랑 생활 습관이랑 몇 가지만 좀 바꾸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몇 주 지나고 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화장품 바꾼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편이 요즘 얼굴에 왜 이렇게 화내셨냐고 물어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밑이 꺼지거나 처지는 걸 그냥 노화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조금만 관리해도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눈밑 문제 자가진단법이랑 매일 한 3분 정도씩만 해도 효과 보는 셀프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눈밑이 꺼졌다 이렇게 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꺼져 보이죠? 지방이 튀어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래 보이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보는 분들을 3가지 얼굴 유형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훨씬 구분이 잘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그늘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눈 밑쪽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선이 딱 그어져 있는 분들 계시죠? 앞광대 쪽이 이렇게 꺼지면서 생긴 그림자인데 이거는 화장으로 잘 안 가려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나버립니다. 얼굴 살이 많이 없거나 얼굴형이 좀 마른 분들한테 이런 유형의 다크서클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 봉투형인데요. 속눈썹 바로 아래쪽이 이 눈밑이 도드라지게 이게 볼록 튀어나와 보이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울을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웃으면 또 그 튀어나온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튀어나옵니다. 뭔가 조금 눈이 부었나 이런 느낌도 들고 왠지 모르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특히 이런 유형은 40대 넘어가면서 이 유형들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 다크 섀도우형인데요. 눈밑이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이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색깔 자체가 조금 어두운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고 이제 화장으로 해도 얘는 잘 안 밝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가 얇아서 그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나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경우거나 아니면 그 피부 자체에 이제 색소가 누렇게 누적이 된 경우예요. 이제 수면 부족, 자외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꺼져버리고 거기다가 지방까지 같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눈 밑에 이제 단차를 만들죠. 계단처럼. 그러면 굴곡이 생기고 거기에 그림자까지 얹히면 더 피곤해 보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눈밑 꺼짐, 다크서클 정리하러 갑니다. 진짜 딱 3분이면 돼요. 막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시작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아이크림이나 페이셜 오일 같은 거를 손끝에 이렇게 살짝 발라주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면 피부가 자극이 되고 쓸릴 수가 있거든요. 1단계는 목부터 길을 좀 뚫자 이건데요. 결국에 이게 림프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얼굴에 있는 림프는 전부 다 이제 목을 통해서 심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목을 먼저 뚫어주는 게 당연히 순서가 먼저겠죠. 그 방법은 뭐냐면 목을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풍쇄 유돌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림프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귀 뒤쪽 뒤통수에부터 시작해서 쇄골까지 이렇게 쭉 쓸어내립니다. 힘은 세게 안 주셔도 돼요. 피부 겉에 먼지 닦는다, 그 정도 느낌만 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해줘도
막힌 혈이 뚫린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측면을 보고 이렇게 목빗근을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건데요. 손가락은 이 약지나 중지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좀 힘을 조금 덜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코 옆에서 시작해서 눈꼬리 쪽으로 눈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슥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지금 마사지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살살 반복해주세요. 요렇게 15번 정도만 해주시고요. 이 모인 림프액은 결국엔 또 목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쓸어낸 이 림프 노드를 요렇게 마사지하면서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쇄골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길도 있지만 팔자주름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 쪽에서 시작해서 이번에는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코 쪽에 시작해서 그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에 마지막엔 뭐다? 홍수유돌근 요렇게 해서 마사지를 한다. 요거를 한 1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광대 올리기, 볼륨 살리는 리프팅을 해볼 건데요. 이제 광대 아래쪽에 손을 대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밀어 올려주세요. 약간 눈 밑이 들려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한 10번만 요렇게 반복해줘도 눈 밑에 꺼진 데가 자연스럽게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그냥 진짜 리프팅 개념이에요.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4단계는 표정 근육 깨우기인데 일명 이 운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하면서 웃어보세요. 이 하면서 웃으면은 광대도 쫙 올라가고 눈 밑도 이렇게 살짝 당겨지죠. 이 상태로 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풀고 요걸 5번만 반복하면 돼요. 이 했다가 이걸 한 5초 정도 유지하고 풀고, 우리가 EMS라고 해서 실제로 얼굴에 전류를 줘가지고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관리기계도 있거든요. 그거 대신에 우리가 집에서 홈케어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마사지까지 했으면은 이 좋은 흐름을 매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초간단 홈케어 루틴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특별한 제품이 없어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눈밑이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냉온찜질 교대약인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깨끗한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가지고 눈이 한 1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온찜질을 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원한 물수건으로 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했던 거, 차가웠던 거 이렇게 자극을 번갈아 주면은 눈가 혈관이 탄력 있게 수축 그리고 이완하면서 붓기랑 어두운 느낌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수면 자세 바꾸는 건데요. 엎드려 자거나 베개 없이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을 잘 때 베개를 너무 높게는 말고요. 살짝만 높여가지고 머리보다 심장이 조금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림프가 얼굴에 심장 쪽으로 빠지니까 중력을 따라서 훨씬 더 림프 순환을 돕게 되는 행위가 되겠죠. 이렇게만 해도 아침에 눈밑이 붓는 거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히 엎드려 자는 습관, 요거는 진짜 무조건 고치셔야 돼요. 무조건. 계속 이렇게 눈이 압박이 되면은 당연히 눈밑 살이 처지는 거 훨씬 빨라지고 눈 붓기도 훨씬 많이 붓겠죠. 세 번째는 아이크림을 바르는 방향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크림이나 아이세럼을 바를 때 손가락에 힘을 뺀 상태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사지를 동시에 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귀찮게 2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짠 음식을 피하고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자.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짠 음식 먹으면 바로 붓기 바로 오잖아요. 특히 짠 음식은 눈밑 붓기의 직격탄이에요. 라면 열심히 먹고 잔 다음날 눈 완전 땡땡 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맵고 짠 음식은 좀 피하시고요. 물은 평소보다 많이 먹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마셔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섭취를 해야 한꺼번에 많이 흡수가 돼서 몸이 붓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순환을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눈밑은 별거 아니거든요.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이게 쌓여서 1년, 5년 뒤에 얼굴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당장 뭐 되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좀 나는 좀 빨리 이거 좀 나아졌으면 하는데 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필러 시술인데요. 빠르게 꺼진 거를 메우고 인상을 부드럽게 바꾸고 싶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눈 밑에 이렇게 꺼진 선이 보이고 인상이 피곤하거나 날카로워 보이는 분들. 장점은 시술이 빠르고 바로 효과가 보입니다. 시술 후에 화장도 바로 가능해요. 그런데 단점이나 중이점은 너무 과도하게 넣으면 좀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필러 아래쪽에 혈관들이 비쳐 보이면서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량을 넣거나 잘못된 위치에 넣으면 퍼져버리고
꺼져버리거나 이동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신데 눈 밑 피부가 너무 얇은 거야. 유독 얇거나 이미 필러를 여러 번 맞았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쌓일 거 아니에요. 필러가 좀 보인다든지 탁해 보인다든지 비쳐 보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쥬란이나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류 시술인데요. 꺼짐보다는 피부 결이나 눈 아래쪽 피부에 칙칙함이 고민일 때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눈 밑 아래 피부가 유독 얇고 푸석푸석하신 분들, 잔잔한 주름이 많고 눈 밑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장점은 피부 자체가 도톰해져요. 그러다 보니 눈 밑이 덜 칙칙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어려 보이게 되고 생기 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단점과 주의점이 있습니다.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요. 한 번 맞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3회에서 4회 정도는 적어도 반복을 하셔야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부위에 따라서 멍이 생기거나 붓기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나 주말에 모임이 있어서 급해요 하시는 분들, 요거는 안 됩니다. 이 시술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급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딱 맞는 선택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인데요. 눈밑이 꺼져 있기도 하고 속눈썹 아래쪽에 지방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단차가 너무 심하신 분들, 이제 특히 피곤하다는 소리를 매일 듣는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죠. 한 번 수술로 꺼져 있는 것도 잡고 튀어나온 지방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확실하고 오래 가요. 이게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은 수술이죠. 회복 기간이 앞에서 말씀드린 시술보다는 당연히 길고 멍이나 붓기가 생깁니다. 간단한 수술이지만 정말 꼼꼼하게 잘해주는 병원을 가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하려고 과도하게 제거를 해버리면은 더 꺼져 버리겠죠. 더 꺼져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냥 내 지방, 내 몸에 있는 재료로 자연스럽게 채우고 싶으신 분들이 꼭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눈밑만 채우려면 지방이 사실 되게 소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 소량 채우려고 지방 뽑기 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 눈밑뿐만 아니고 얼굴 전체에 볼륨이 좀 빠진 분들이 하시면 좋죠. 왜냐면 눈밑을 채우면서 딴 데도 내 지방으로 채우면 얼굴 전체가 팽팽해질 거니까요. 이 수술의 장점은 내 지방이잖아요. 내 몸에 있는 거다 보니까 거부 반응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필러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생착이 잘 되면 진짜 오래 가요. 평생 가는 거죠. 근데 처음 며칠은 조금 부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이 다 생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이식 수술은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여유롭게 여유있게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면서 얼굴 컨디션을 천천히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눈밑 꺼짐은 정말 얼굴 인상에 영향이 큰 부분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꺼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볼륨이 빠진 사람도 있고 피부 자체가 얇은 사람도 있고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아래쪽이 꺼져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눈밑이 왜 꺼져 보이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유행이라고 따라가는 거 말고 내 생활 패턴, 일정, 예산, 원하는 효과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내 얼굴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거, 그게 진짜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눈밑 꺼짐이나 다크서클,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매일 3분씩 아니면 하루 건너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몸은 정말 정직해서 우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 꼭 반응해줍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좋은 관리법, 더 확실한 꿀팁들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성껏 답변도 드릴게요. 그럼 안녕.